일단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이준석 씨가 지금 마삼 중에서 마사중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마사중 얘기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게 본인의 업보예요. 사실상 지금 본인이 당 그 개혁신당에 가가지고 열심히 또 트롤 짓을 하고 엄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써먹었던 것들을 또 써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언론에서도 화학적 결합 실패하나 그러면서 개혁신당 내부의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어제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긴급 기자회견 1시간 전 돌연 취소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음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간단하게 말하면 통합 일주일 만에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고, 이 일주일 만에 잡음이 터져 나오기 전에도 이미 합친다고 할 때부터 뭐 펜코 지지층은 펜코 지지층대로, 또 이낙연 대표 지지층에선 또 그 지지층대로 각자 절대 결합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이미 많은 시민들도 저거 얼마나 가겠냐, 뭐 잡탕이다 짬통탕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고, 최근엔 최고위도 갑작스럽게 연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월수금에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이 최고위도 그냥 갑자기 자기들 멋대로 그냥 연기하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합당을 엎을 수 있는 수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완강한 발언을 또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자기의 정치질을 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 트롤이라고 하냐면 게임에서도 똑같습니다. 게임을 전혀 모르더라도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팀플레이 게임에선 각자의 역할이 나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서 이 게임을 승리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가는 과정에서 상대방, 그러니까 같은 팀 선수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내 플레이가 원활하게 안 될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참고 서로 내주고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내 뜻대로 모든 걸 관철시켜가지고 그 판을, 전체적인 판을 그려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한데, 지금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안 되면 바로 그냥 SNS에 그냥 글 남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방송에 나가갖고 어떤 얘기해서는 안 될 내용들까지 그냥 던져버리고, 이게 게임에서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트롤이라고 부르는 거고, 트롤들이 어떻게 하냐, 게임하다가 그냥 분위기 안 좋아지고 말아먹는다? 그럼 바로 그냥 채팅창에다가 우리 팀의 누구 때문에 짐, 이런 식으로 남 탓하는 거. 그러면서 그게 소위 정치질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런 정치질을 그 키보드 워리어들이 주로 게임 안에서 많이 하는데, 현실 정치에서 또 나이 40 먹고 무슨 정치의 신인 것처럼, 하버드 출신의 천재인 것처럼 12년 동안 그렇게 언플해온 사람이 막상 딱 까보니까 이거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정치하네, 무슨 비단 주머니라 그러면서 무슨 제갈량 행세하고, 심지어 뭐 제갈량 비유하니까 난 사마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열심히 본인의 어떤 천재적임을 어필해오다가 막상 딱 까니까 이거 뭐야, 이거 그냥 트롤이었잖아. 이거는 이준석 씨 본인뿐만 아니라 뭐 펜코 기존 지지층뿐만 아니라 언론이라든지 방송에 나와가지고 평론한다는 사람들도 전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보수의 아이콘인 것처럼 열심히 띄워주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아니면 저런 식으로 갈 줄 몰랐다 그러고,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지금 납준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재밌습니다. 개혁신당의 그 단독이라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선거정책 이준석과 공동지휘를 제안했다. 근데 이낙연 측에선 거절을 했다. 어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측에선 뭘 요구했냐, 일단 전 지도부의 지역구 출마,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정책 주도권을 인정하고 홍보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씨가 주도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도 뭐 본인이 대선 승리라든지 오세훈 때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이거 본인이 이제 하드캐리 하지 않았냐. 여기서 하드캐리라는 건 한마디로 본인이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멱살 잡고 승리로 이끌지 않았냐. 보통 게임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배복주 씨라든지, 또 여기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류호정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지금 나락가인데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좀 공개적으로 뭐라고 좀 해달라, 요런 제안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낙연 측에서도 호락호락하게 이걸 받아줄 수가 없죠. 지역구 출마의 원칙엔 동의하지만 개개인의 불출마까지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 한마디로 앞서서 얘기한 건 이준석 측의 주장이고, 이낙연 대표 측에서도 저런 내용을 인정하냐, 그러니까 상호간의 얘기가 맞아야
아 그럼 그 얘기를 놓고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얘기도 이준석 측에 유리하도록 설명이 된 얘기들이고 지금 당장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전권을 달라는 무리한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준석 측에선 전권을 달라고 하니까 이낙연 측에선 뭔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냐 요런 얘기를 지금 이낙연 측에선 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그래서 이낙연 측에선 이준석 측이나 아니면 다른 세력들한테 역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요구했다 하는데 만약 납득할 만한 대안이 없으면 월요일로 예정된 최고위에 이낙연 대표는 나 불참하겠다. 요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일단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선거 지위에 정권 달라 그러면 이낙연 대표 측이나 뭐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또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거 이준석이 또 여기서 모든 건 자기 덕분이라고 또 어그로 끌고 심지어 그 방식에 동의를 안 하던 사람들도 일단 급하니까 뭉친 거예요. 개혁신당이라는 데로 갔는데 그래 가는 것까진 그렇다 치자. 그럼 그 이후엔 각자 또 자기 정치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준석 씨가 이걸 자기가 전권을 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받으면 또 이게 꼴이 우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충분히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급하니까 저렇게 잡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통합 깨겠다는 이런 받을 수 없는 제안을 한다. 계속 저렇게 또 깨버리니까 당연히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특히 이낙연 측의 이 분노는 이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왜 자기 지지층만 챙기냐. 한마디로 이런 태도를 안 바꾸면 이거 당 유지 못할 수 있다.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총선 지금 이제 2달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뭉쳤다가 말도 안 되게 또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보시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당색 관련해서도 이미 또 감정이 상한 상태죠. 지금 이런 주황색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개혁신당의 주황색과 남색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남색을 좀 섞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정당 보조금 요거 관련해서도 새로운 미래 부채를 변제하는 데 쓰자고 했는데 개혁신당은 무슨 소리냐 어떻게 거기다 쓰냐.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지금 또 골치가 아파진 상황인 거죠. 한 3억 원가량의 또 빚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돈 문제 그리고 사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가장 민감한데 총선 2달 앞두고 지금 저렇게 계속 분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다가 아니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계속 쌓여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럼 지역구에 출마를 한 해 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지역구에 출마할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말은 좋아요. 뭐 지역구 나가고 본인들이 뭐 2자릿수 지지율 회복하고 마삼중에 뭐 이번에 마삼중이 아니라 배지를 달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 조롱 안 당하고 이런 거 말은 다 좋죠. 무슨 말 못합니까? 뭐 통합하자 대화하자 우리가 한번 새로운 그 제3지대의 역사를 써보자 말은 되는데 문제는 지역구에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개혁신당에서 이런 생각을 했죠.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공략해서 최소 30석을 얻겠다는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 구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누구나 계획은 할 수 있죠. 뭐 그런 계획 자체를 제가 뭐 하지 말라고 할 권리도 없고 그냥 본인들의 꿈을 크게 가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현역 의원들 영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이것도 예상이 다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앞서 발생한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해결이 되기는커녕 더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에 따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이준석 씨는 한마디로 개혁신당이란 이름을 지키고 본인이 또 뭐 말할 수 없는 물밑 합의들이 있었다고 얘기했던 걸 봤을 땐 나한테 흡수되는 거라 생각을 했다. 한마디로 흡수합당이라 생각하니까 선뜻 그걸 갖다 합당에 동의를 했던 것 같다. 요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삼중은 본인이 선거의 신, 무슨 정치의 신 이런 식으로 열심히 연풀했지만 그대로 그냥 당 상납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마삼중의 현실이에요. 언론에서 자꾸 띄워주고 무슨 팸코에서 그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계속 여기저기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밈 만들고 이러니까 마치 엄청난 보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인 것처럼 여태까지 포장이 됐었지만 현실은 당 상납자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잘 수습을 하겠죠. 이렇게 선을 딱 긋습니다. 아니 누가 지금 이런 개혁신당에 사실상 지금 짬통당 돼가지고 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누가 여기에 가서 수습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딱 봐도 견적이 나오죠. 누가 와서 저걸 수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벌어진 문제를.
그래서 이걸 제3지대를 보면 구정치인이 설치는 판이 돼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끝냅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냥 구정치인들끼리 설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이권 다툼하다가 이거 망하는 그림 나왔다. 딱 그냥 각을 잰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씨는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이거 사실 뭐 최근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이준석 씨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죠. 본인이 그 무슨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나는 상계동 이준석이다, 나는 노원병에 뼈를 묻겠다는 식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각 보니까 마삼중이라는 딱지가 딱 붙고, 이번에 내가 또 나가면 그냥 마사중 빼박인데, 그래서 노원병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인데다가 특히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멘토라고 얘기를 해왔었죠. 그런 김종인 위원장도 이번에 너 뺏지 못하면 너 끝나는 거야, 요런 얘기를 지금 하니까 얼마나 다급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멘탈이 나가갖고 표정이 이렇게 된 거죠. 무슨 이준석 씨 지지자들이나 몇몇 분들이 저한테 와서 조롱을 한다고 계속 뭐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는 거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 대한 그런 비판 다 받아들여요. 제가 뭐 나 억울하다,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무슨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비판 다 받아들이고요. 이준석 씨가 여태까지 12년간 씨앗을 뿌려왔던 것들 지금 그대로 돌려받고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표정 썩어가지고 이게 또 젊음의 패기래매요. 저게 젊음의 패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준석 맛을 남들한테만 보여주던 그 지지층에서도 당연히 야, 뭐야 이거 이거 당해보니까 뭐 이딴 게 다 있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정치인이라면 공개석상에서 아무리 짜증이 나도 좀 표정 피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건데, 그냥 이게 자기 지지층들만 가지고 집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모든 거 100%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이준석 씨가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주목을 받고 성장을 해왔지만, 문제는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딱 직면한 순간, 그때부터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얘기로 본인이 다 돌려받게 되는 타이밍이 왔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게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심지어 내 병력들을 잘 꾸렸다고 하더라도 치고 들어갈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위 타이밍 러시라는 것도 최적화, 효율화 이런 걸 또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도 한때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을 때는 효율화, 최적화라는 단어에 끌렸어요. 이건 나중에 좀 제가 시간이 되면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고 다음 책에다 좀 넣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됐었던 거거든요. 언론을 보는데 무슨 뭐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재정의 뭐 효율화, 뭐 방만 경영을 개혁을 하고 재정을 안정화, 뭐 효율화, 뭐 이런 얘기를 보면서 그래,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게임할 때도 제일 강조했던 게 효율성, 최적화 이런 겁니다. 왜냐면 그 최적화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1초, 0.1초 차이의 승부가 판가름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최적화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효율적으로 딱딱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내 병력을 갖다 보내고 뭐 방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가진 상황에서 저도 기사를 보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막 효율성, 이게 사실 그 민영화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 포장에 저도 한때 홀라당 넘어갔던 적이 있던 거죠. 아무튼 이게 뭐 지금 오늘 다루려고 했던 핵심은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본인이 다 돌려받게 됐다, 이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최근 한국갤럽 결과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데요. 개혁신당 지지율 4% 쇼크.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합을 하면 1 더하기 1은 2고 3 더하기 3은 6이잖아요. 근데 통합하기 전보다 떨어진 거예요. 3 더하기 3을 했는데 4가 나온 약간 이런 기적의 계산법이 지금 현실에서, 이것도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뻔히 예상됐던 건데, 보시면 개혁신당 4% 나오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연령별이죠. 연령별로 보면 마치 18에서 29세 그리고 30대, 최소한 여기서는 뭐 한 진짜 10% 20%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올 것처럼 그렇게 엄프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까보니까 이거 그냥 4%인데 이거 그냥 다 똑같은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그렇지 않은 척 하려고 무슨 여제조 만들었을 때도 여기저기 방송 나가면서 여제조 옷 입고 나가고, 심지어 그런 방송에서도 고정 댓글에다가 뭐 여제조 구독해라 뭐 이런 얘기들 막 아예 고정 댓글로 해줬었어요.
나가는 데마다. 그랬었는데 그 몸집도 제대로 안 커지면서 그때 이미 내심 불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실제로 지금 이런 걸 딱 까봤는데도 지금 결과가 이런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 탑3 세계 정당에 저렇게 결과표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보시면 그냥 4다. 이제 마사중의 미래를 거의 뭐 예견하는 게 아닌가 뭐 요런 상황으로 보일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주요 정당별 총선 지지 의향 여부를 보면 개혁신당 15%가 나와요. 근데 저게 절대로 지금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인 건 73%는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에 주목해가지고 그래 이제 15%니까 이제 지지율 두 자리 회복할 수 있어. 마삼중에 비단 주머니만 있으면 이제 나한테 기회만 주면 내가 다 만들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요 73%는 의향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양당 욕하고 어떻게든 어그로 끌어가지고 뉴스 일면 차지하려 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준석 씨가 수원, 평택 등 출마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양양자 씨랑 이원욱 씨랑 경기 남부의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양양자 씨야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 양양자라는 사람이 뭐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뭐 비판을 받고 이거랑 별개로 양양자 씨가 반도체 얘기하는 거는 그래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준석 씨가 뭔데 갑자기 반도체 벨트를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펜코에서도 진짜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역구가 몇 개냐. 그러니까 보면은 뭐 대구에 간다. 애초에 또 노원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는 데마다 그냥 전국이 다 네 지역구냐. 온 세상이 이준석이다. 요런 비아냥까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코 유저들이 봐도 물론 지금은 그 예전에 그 무조건 이준석 씨를 지지하던 시절과는 다른 시절이긴 합니다. 아무튼 거기서도 아무 명분이 없다. 이거는 명분이 있어야 나가든 말든 하는 건데 저게 뭐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는 거고요. 급해진 양양자 씨.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스 잘못한 거죠. 요걸로 가면은 이제 배지를 다는 그런 버스인 줄 알고 탔는데 타고 나서 보니까 이건 망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원내대표까지 달았는데 이제 망해간다 싶으니까 정치적 세력 교환만으로는 100년 정당은커녕 일주일 정당도 안 된다. 안 됐습니다. 일주일 정당도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주일도 안 돼갖고 지금 싸우고 무슨 돈 문제, 사람 문제, 전권 문제 뭐 방송 나가갖고 서로 안에서 자기들끼리 저격하고 기자회견 취소하고 최고위원 회의 취소하고 아니 100년 정당이 우습습니까? 이게 만만합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이거는 정치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보더라도 뻔히 예상됐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와갖고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종민 씨가 또 이런 단독 보도가 어제 저녁에 나왔었죠. 개혁신당 파열음에 제동을 걸까? 그래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연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통합 관련된 내용이 줄을 이룰 거다. 아니 뭐 얘기는 할 수 있죠. 기자회견 열고 어디 뭐 유튜브 나가고 저렇게 페이스북이나 어디 뭐 글 올려가지고 우린 통합할 때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앞서 보셨다시피 누군가 하나가 이렇게 어느 정도 고개를 들 수 있겠다 싶으면 다른 한 명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저들이 평소에 타협을 하고 그러니까 말로는 뭐 타협이라고 하죠. 타협을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냐. 지금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역시나 펜코에서 그 이준석 씨가 한때 열심히 자기 지지 세력이라고 끌고 다니던 펜코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당 깨고 각자 갈 길 가라 하면서 욕하고 있는 거고요. 내부 총질러들만 모으니까 집안 싸움도 기자회견으로 하는구나. 자기들 지분 싸움을 한마디로 왜 기자회견에서 하냐? 왜 거기서 하소연하냐 이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대화를 해서 풀어야지 기자회견을 해갖고 서로 저격하고 있는 게 저게 무슨 정당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그래서 나온다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마삼중이라는 딱지가 딱 붙고 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주진영 일각에서도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닐 때 마삼중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신 분들 계셨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비판 저 수용합니다. 제가 이거 막 하나하나 이걸 꼭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고 저들에 대항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런 비판 제가 다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방식대로 저들을 대응하겠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슈들, 여론전, 심리전, 프레임 전쟁 이런 것들은 결코 당위적으로 그리고 문제 제기라고 품격 있고 엄중하게 해결 절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방식대로 지금 대응을 하는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마삼중이라는 얘기가 붙으니까 이준석 씨 입장에선 시간이 딱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일단 시기적으로 이 다음 총선 사이클이 돌아오기 전까지 본인은 어떻게든 성과를 내서 다음에 마사중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프레임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마삼중에서 마사중이 될까? 아니면 이게 딱지를 뗐고, 사실 뗀다고 해도 마이중이 되는 거긴 한데, 아무튼 마사중이냐 아니냐 요게 이제 주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준석 씨의 부담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23년 9월까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노원병에 나가서 상계동 이준석이 내가 노원을 승리로 이끌 계획인데 누가 날 방해한다. 요런 얘기들을 실제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각을 보니까 답 안 나온다. 이거는 나 노원병 가면 그냥 빼박 마사중이다 라고 판단 내리니까 바로 저렇게 다른 방식들을 찾은 거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을 계속 자극을 했었죠. 심지어 같은 당에서도 전여옥 씨 같은 사람도 이준석 별명은 마삼중이다, 이미 버스 떠났다, 요런 평가를 하면서 계속 본인이 세대 포위론이네 뭐 여기저기 포위하고 전략 비단 주머니 들고 다니네 했지만 현실은 본인이 포위당했어요. 본인이 심지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펜코 지지층마저도 다 일부 떠나가면서 본인이 그대로 포위를 당한 상황이고요. 나경원 씨도 이런 얘기를 했죠. 지난달에 이준석한테 노원에 공천을 줄 것 같으니까 나갔다고 다들 생각한다. 한마디로 국힘 내부에서 실제로 한 여권 관계자 발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준석 입장에선 또 노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면 그냥 마삼중이 마사중 되는데 당연히 진작 노선을 바꿨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미 마삼중식 정치에 치가 떨리겠죠. 그동안 10년 넘게 이 마삼중식 정치를 보면서 옆에서 부글부글 할 만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거 그냥 노원병 나가면 답 없어지니까 그냥 저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쫓겨나다시피 그림 만들고 소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본인이 지분을 넓혀가려 했지만 그것도 이미 손바닥 위에서 다 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심지어 국힘의 중앙청년 부위원장은 노원의 배신자 이준석을 심판하겠다면서 노원병에 출마하겠다 그래요. 사실 냉정하게 이게 뭐 비중 있게 다룰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 이준석 씨를 열심히 지지하던 국바세 대의원 출신이고요. 여기 인터뷰들 이렇게 쭉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준석 씨가 맨날 펜코 보고 이런 거를 이제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한마디로 노원을 배신한 이준석을 오히려 심판하겠다면서 이준석 씨 열렬 지지자가 지금 이준석 씨 잡겠다고 노원병에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준석 씨를 잡는다기보단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비중 있게 볼 건 아니고요. 그냥 요런 식으로 굴러가고 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준석 씨의 이 내용을 보면서 이준석 씨의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마이너스 4수가 되는데 감당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제 요 3법 계산법 요거를 얘기하면서 마삼중 얘기에 대해서 본인은 당선이 안 되면 0선이지 무슨 마이너스 3선이냐, 그런 계산법이 말이 되냐, 한마디로 나한테 마삼중일 하지 마라 요 얘기를 한 거죠. 나 그냥 0선이지 내가 왜 마이너스 3선이냐.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의 속내를 드러낸 거죠. 짜증났다, 나 마삼중이란 얘기 좀 그만해라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이준석 씨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짜증나겠지만 이준석 씨가 여태까지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준석 씨가 윤핵관들 상대로 요런 소위 발작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서 윤핵관이란 말하면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윤계 의원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본인이 이것도 인터뷰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정신을 참 못같이 한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그래서 그대로 이준석 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이 맞아보니까 어떤가. 겉으로는, 특징은 뭐냐면 겉으로는 절대 안 아픈 척해요. 근데 저런 식으로 언뜻 흘리는 거죠. 언뜻 흘리는데 결국 이것도 본인이 내뱉었던 걸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거에 마음에 안 든다면 아까도 뭐 이준석 씨 지지자한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그래도 이준석이 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온라인에서 보면 막 기민하게 움직이고 뭐 이슈 메이킹하고, 이슈 메이킹하는 것까지는 저도 인정합니다. 뭐 그 모든 걸 다 못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슈 메이킹하고 이런 거 흐름 막 포착해가지고 뛰어들고 타이밍 잡고 이런 거에 대해선 잘 캐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남들한테 그런 감정 없이, 한마디로 본인은 T 100% 무조건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막 감정에 휩싸이고,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떼법 정치하고 감성적이다, 요런 식으로 일종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예전에 일베에서부터 이것도 시작된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일베에서도 그래서 뭐 우유는 감성이고 일베는 팩트다, 뭐 요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팩트로 승부하는 이런 보수, 요런 이미지를 꾸준히 만들어 왔고, 거기에 이준석 씨가 이제 소위 탑승을 한 거죠. 그랬었는데 그대로 돌려받으니까 기분이 어떠냐. 심지어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 정치 잘한다고 따라간 사람이나 혹은 따라가진 않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여의도 주변을 돌면서 이준석의 정치 민주당 답답하다, 이런 얘기 하시던 분들은 과연 이게 지금 잘한다고 보이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그건 개인의 판단이니까 제가 굳이 그걸로 뭐라 할 건 아닌데, 이준석 씨가 그동안 남들의 말로 돌려주는 게 가장 타격감이 크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민주진영에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본인의 얘기로 돌려주겠다면서 열심히 찌르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준석 씨는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적준이 된 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비판하는 걸 두고 이준석 씨가 이건 좀 얍삽한 거 아니냐,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 품격 떨어지게 지금 정치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말 이준석 씨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준석 씨는 못해요, 이런 말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그대로 앞으로 정치하는 내내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이 이걸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 그 잘난 비단 주머니 갖고 와가지고 본인이 어떻게든 헤쳐나가면 되는 거죠. 지난 12년 동안 해왔던 것 이상으로 본인이 계속해서 사죄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사람들 감정 건드리면서 나는 냉철한 이성주의자인데, 나는 항상 문제 해결 능력에 관심 있는 공학도인데,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폼 잡고 다니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자기가 진짜 계속 반성하고 주위 사람들 설득하고 다니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몇 년을 그러고 다녀도 될까 말까인데 저렇게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는 이준석 씨가 과연 그걸 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그림들이 또 펼쳐질지는 몇 가지 또 예상해 놓은 게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그럼 이준석 씨가 어떻게 할 것 같냐, 이건 이제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많은 분들도 다 똑같이 예상을 하실 텐데요. 개혁신당의 탈당이 증가한 이유 뭐냐? 제가 계속 트롤 말씀드렸죠. 이 트롤의 세계관, 제가 괜히 게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 이 게임에서 망한 건 나 때문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설령 게임에서 지더라도 그것보다 더 짜증나는 상황이 뭐냐면, 이제 물론 프로들의 무대는 좀 다르죠. 프로들은 성적으로 평가받고 그의 연봉이라든지 자신의 그 명성이라든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프로들은 달라요. 근데 그냥 게임을 즐기는 질게임 유저들은 게임에서 지고 이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더라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하드캐리를 해서,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더 잘해서 이겼다고 평가받으면 그건 그거대로 또 속이 뒤집히는 그런 또 포인트가 있고, 반대로 게임을 지더라도 그래 너는 잘했어, 너는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1.5인분 2인분을 했는데 다른 애가 막 0.5인분을 하고 심지어 팀을 말아먹고 그래가지고 진 거야 라고 하면, 게임에 졌더라도 그래 나는 뭐 이렇게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 내가 했는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들 내 나머지 팀원들이 너무 못해갖고 진 거를 뭐 나 어쩌겠냐, 이러면서 쿨한 척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준석 씨가 계속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괜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비유가 그냥 다들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잘 되면 뭐라 그럽니까? 내 비단 주머니. 그러니까 본인이 뭐 대선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본인이 그렇게 압도적인 능력으로 이겼다. 근데 왜 본인 선거는 맨날 말아먹고 지금 개혁신당 이 꼴 뭐냐 이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무리 내가 뛰어난 이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류호정 때문에 말아먹었다. 탈당 증가한 건 지금 류호정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류호정 사상이 좋아서 영입한 건 아니고 주류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 라고 저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지만 먹히겠습니까? 이게 먹히겠냐고요.
류호정 씨. 그리고 류호정 씨가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도 중요하죠.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막 각 세우고, 이준석 씨 입장에서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류호정 씨가 본인을 욕하길 바랄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먹는 욕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엔 류호정 씨가 본인을 욕해야, 그래야 이준석 씨가 옳다구나. 그래, 나 류호정하고 생각 안 맞고 내가 받자고 한 거 아닌데 어쩌다가 그냥 끼어 들어온 거야.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생방송을 했을 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체리피킹이란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정치를 하다 보면 좋은 것만 쏙쏙쏙 골라 먹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렇지 않은 것에 해당되는 게 뭐 배복주 씨라든지 류호정 씨, 요런 사람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내 뜻엔 많지 않지만 지지자들아, 이거 정치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랑 같이 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지난 12년 동안 정치 왜 그렇게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돌려받는 거라니까요.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 정도면 이준석 씨, 저 정도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전의 모습들을 알지 않냐. 이준석 씨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이거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가면은 지금 한마디로 좀 떨어져 이러는데, 아니야, 나 떨어질 생각 없어, 너 지금 보니까 많이 변했더라. 그래서 결국엔 일이 잘 되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삼중 입장에서 망한 거예요. 그나마라도 좀 각이라도 세워야 좀 어느 정도 출구라도 찾을 텐데, 지금 류호정 씨는 이준석 씨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최근에 그 낙은영 밈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잠깐 스톱! 그러면서 요즘 요 밈이 지금 이게 이렇게 낙은영 쌤이 등판을 해서 요런 상황이다, 지금 커뮤니티에. 그러면서 지지층을 잃었을 때 생기는 증상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예절 교육과 집중적 케어가 필수적이다. 요런 밈이, 이건 그냥 이제 한번 웃으면서 보는 거죠 뭐. 진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요런 상황으로 많은 네티즌들이 보고 있다 라는 네티즌들의 시선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 개인만을 놓고 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김용태 씨가 천하용인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용에 김용남 씨가 들어갔죠. 그래서 옆에 있는 저런 그 천하용인 멤버들, 이들도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긴 합니다. 뭐 실제로 개혁신당이 그럼 진보냐 보수냐, 죽도 밥도 아니냐, 비겁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도대체 어디로 갔냐, 말은 잘했지만 이준석 정치 생명 끝났다, 요런 평가. 지금 마삼중도 저렇게 나락을 가는 상황에 저는 계속 방송 어디 뭐 청정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얘기를 했었어요. 좀 마삼중식 저 정치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데, 저게 좋다고 뛰어들면 말 그대로 잘못된 막차를 타는 건데, 그 막차를 탄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에 계속 물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민주당에 지금 뭐 총선을 앞둔 좀 젊은, 좀 감각 있는 그 출마자라든지, 지금 뭐 조국신당에서도 좀 별동대로 움직인다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민첩하게, 그리고 이런 흐름을 빠르게 포착하는 분들이 아예 그냥 용, 용, 인, 뭐 이런 딱딱딱 맞춰가지고 밀착 마크를 해서 1대1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기인 씨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이재명 대표의 무슨 저격수네 이러면서 무슨 책까지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기인 씨의 입장은 어떠한가? 지금 그냥 얼렁뚱땅 대충 그냥 사과하는 듯 마는 듯 하고 넘어갈 상황이냐 이게. 그럼 앞으로 이준석의 정치에 대해서 본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앞으로도 계속 저거에 따라갈 거냐, 이런 걸 계속 물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굳이 어떤 입장을 내지 않고 넘어가는 거는 그동안 본인들이 민주진영을 난감하게 만들고 막 곤혹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심지어 조롱까지 하고 이랬던 걸 그냥 우린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씨가 본인의 미래를 예견했던 것인지,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거 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거 다 써먹었던 거예요. 이거 예전에 나왔던 건데 이렇게 역다봉 저런 것까지 하면서 실컷 가출쇼 하고 막 비단주머니 타령하다가 안 먹히면 그냥 가출하고
기자회견하고 그걸로 이제 본인 뉴스 지분 차지하려고 그랬었는데 요 흡사한 상황이 총선 불과 2달 앞두고 지금 별의 별 상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남은 미래는 그게 아닌가. 본인이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책을 냈잖아요. 그 거부할 수 없는 미래가 바로 본인의 미래를 예감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게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유명한 명언이죠. 그리고 요것도 이준석 씨의 말로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이고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해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뭐 이제 와서 그럼 당 그냥 깨버릴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의 좋은 경험, 인족경 요거 이준석 씨가 맨날 남들 조롱할 때 써먹었던 얘기예요. 그대로 지금 본인이 돌려받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뭐 누카렵이다, 악강보다 요런 얘기도 굳이 지금 이제 다 죽어가니까 제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준석 씨가 늘 본인의 어떤 이런 밈도 이해하고 있어 라면서 꼭 앞에 그 얘기 붙인다고 했죠. 반 농담인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카렵 뭐 요런 거 요렇게 써먹거든요. 그것도 본인이 사실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페이스북을 올렸더라고요. 개혁신당의 정책 릴레이 발표가 합당선언 이후 일주일가량 진행 못한 상황에 대해서 죄송하다. 합당 합의에는 이런 병목을 해소하는 절차적 안전장치가 있다. 아마도 이 안전장치 얘기도 계속했었어요. 안전장치 얘기했었는데 이제 월요일에 병목 지점을 해소하고 밀려있던 개혁정책을 발표하겠다. 개혁정책을 발표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낙연 측과 지금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정당이라는 건 그런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함께 가야 그게 될까 말까인데 본인이 저런 발표만 하면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현실 정치와 시민운동이 전 다르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예전에 저도 시민단체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분들 만나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사회의 변화, 개혁에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서 거기서 요구하는 게 100이면 현실 정치에선 절대로 그 100을 관철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느 정도 깎아내리면서 최대한 내 뜻을 그것도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들 우선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협상과 노력이 중요한 건데 이게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 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 그게 된다고 믿는 시민들이 또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이거는 개혁신당 내부에 만약에 100명이 있다면 100명 중에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100명 중에 100명이 믿어도 이게 되기가 어려운 그 과제들이 많은데 지금 이미 잡탕이 돼가지고 다 망해가는데 저 발표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냥 발표하겠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것저것 얘기하겠죠. 얘기하면서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롤 그 정치질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려고 했는데 내 이 뜻을 양당과 심지어 그 같은 당 안에서도 소위 뭐 구태스러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류호정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못하는 거다. 나는 계속 지지해달라.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당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중요한 거다. 딱 이 세계관이에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정말 이해 많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남 탓. 바로 키보드 두들기면서 일단 누구 샌드백 대신해줄 사람 찾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그래도 이 힘든 시기에 천하용인 중에 천하람 씨가 같이 따라 나왔는데 천하람 통합 문제였어. 이렇게 어떻게 앞세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본인이 위기에 몰렸다 하더라도 리더십이라는 건 그럴 때 천하람 씨가 근질근질 하더라도 이게 무슨 뭐 지니어스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광탈하긴 했었지만 저러니까 광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의 입이 근질근질 하다 하더라도 감싸주고 좀 이렇게 지켜주고 그래야 이제 이준석의 저 리더십 그래 내가 믿고 이 사람한테 내 미래를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본인 위기에 몰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거 그냥 심지어 같이 해온 동료까지도 바로 앞세우면서 나는 빠져나갈래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저게 무슨 정치입니까? 뭐 그래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저게 그럼 미래가 될 수 있습니까? 저게 보수의 미래예요?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마사중 거부할 수 없는 미래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키보드 밖에 있어요. 이거 제가 이준석 씨한테 늘 돌려주고 싶었던 내용인데 키보드 밖에 있습니다. 이준석 씨
본인이 뭐 키보드 두들기면서 이것저것 막 나름 전략 짜고 비던 주머니 아무리 키보드 두들기고 해도 세상 밖에 있고요. 11년 전, 2013년이죠. 13년 전 이준석 씨의 말로 돌려주겠습니다. 아고라에서 사회복지 관련 토론에 100번 답글을 달아도 사회복지 관련 트윗을 100번 리트윗해도 당신은 사회복지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걸 잊지 말자. 키보드 워리어가 되지 말자. 오프라인에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13년 전 이준석 씨입니다. 네, 13년 전인데 지금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행동하는 양심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키보드 워리어가 돼가지고 본인이 도대체 뭘 기여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일단 오늘 이 첫 준비한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